2020년 마스크 대란 기억나시나요? 돈이 있어도 못 샀습니다. 약국 앞에 줄 서고 번호표 받고 그래도 못 구했습니다. 그 공포가 지금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스크가 아닙니다. 은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 공장들 돌리려면 은이 필요한데 그 은이 없습니다. 웃돈 얹어도 안 팔아요.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요. 중국 현지 공장들 지금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부품사들 벌써 납기 밀리고 있어요. 은이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 그리고 한국은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받는 물건이 더 비쌉니다. 왜냐면 그동안 참고에 보관해야 하고 돈도 묶이니까요. 기다리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받는 물건이 오늘 받는 물건보다 비싼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은요. 이게 완전히 뒤집혔어요. 오늘 당장 손에 줄 수 있는 은이 한 달 뒤에 받을 은보다 비싸요. 이걸 베어데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말 같아도 뜻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실물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웃돈 줄 테니까 오늘 당장 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공장들 사정을 보면 답 나옵니다. 태양광 패널 만들어야 하는데 다음 주가 납품이에요. 근데 참고 열어보니까 은이 없습니다. 한 달 뒤에 들어온다고요? 그때까지 공장 못 세워요. 납품 못하면 위약금이고 거래처 잃는 건데 10년 거래하던 데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돈 주는 거예요. 10%더 낼게요. 15%도 좋아요. 제발 지금 당장은 좀 주세요. 이런 기업들이 중국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태양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반도체 공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있는데 물건이 없어요. 뉴스에서 보여주는 N 시세 있죠? 그거 아까 말한 한 달 뒤에 받는 가격이에요. 그걸 선물 가격이라고 하고요. 종이 위에서 약속만 거래되는 숫자라서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실물 시장은 완전히 달라요. 거기선 이미 전쟁 터졌습니다. 프리미엄이 10%를 넘어가는데도 물건이 안 나와요. 있는 사람도 안 팔아요. 더 오를 거 아닐까요? 이 가격 상승 그냥 시세 변동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이에요. 태양광 공장 참고가 텅 비었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공장도 똑같습니다. 제발 물건 좀 달라는 아우성이 가격에 그대로 찍힌 거예요. 수요랑 공급이 맞아야 시장이 돌아가는데 지금 그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시장이 보내는 긴급 신호예요. 이런 신호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도 있었어요. 다들 무시했죠. 괜찮겠지? 설마 진짜 터지겠어. 터졌습니다. 2020년 원유 시장도요.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기 전에 분명히 경고등 켜졌었는데 그때도 무시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량이 매년 30%씩 늘고 전기차 판매량은 분기마다 신기록 찍어요. 근데 공급은요. 광산에서 은이 갑자기 2배로 나오지 않습니다. 재련소 용량도 한계가 있어요. 수요는 로켓처럼 치솟는데 공급은 계단 오르듯 천천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공장 하나 멈추면 거기 납품받던 공장도 멈추고 그 공장에 부품되던 데도 멈춥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요. 그 도미노 첫 번째 조각이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2026년 1월 1일 중국 정부가 기습 발표를 합니다. 옌 수출 허가제 시행한다고요.
수출 금지가 아니라 그렇듯하게 들리죠. 근데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사실상 수출 금지예요.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수출하려면 서류 내고 심사받고 승인 대기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반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기준도 없고 정해진 기한도 없어요. 담당 공무원 기분 나쁘면 서류 반려되고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옆집에 쌀 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전엔 그냥 한 대박 퍼서 가져다 줬어요. 급하면 그날 바로 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부 허가 없으면 한 대 허가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해요. 그 몇 달 동안 옆집은 굽습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중국이 왜 이러냐고요? 자원을 무기로 쓰겠다는 겁니다. 공급을 틀어주고 전 세계를 상대로 흔들겠다는 거예요. 처음 하는 짓 아닙니다. 2010년에 일본이랑 센카쿠 열도 갖고 싸울 때 히토류 수출 막아 버렸거든요. 일본 전자 공장들 난리 났습니다. 부품 못 구해서 생산 라인 멈추고 주가 폭락하고 난장판이었어요.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할 거 없이 다 휘청거렸습니다. 중국은 그때 맛을 봤어요. 자원 잠그면 상대가 무릎 꿇는다는 걸 확인한 거죠. 이번엔 은입니다.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미래 산업 핵심 원자재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허가제라는 예쁜 포장지 뒤에 진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허락 없으면은 한다. 이걸 전 세계를 상대로 선언한 겁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냐고요? 대체할 데가 없거든요. 전 세계은 생산량에서 중국이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숫자로 말하면 연간 3만 톤 중에 12만 2천 톤이 중국에서 나와요. 가공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에서 은캐도 재련소 거쳐야 쓸 수 있는데 그 재련소 대부분이 중국에 몰려 있어요. 원석을 은으로 바꿔주는 공장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 참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다 중국산 은에 기대고 있었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하루아침에 막혔습니다. 다른 데서 구하면 되지 않냐고요? 쉽지 않아요. 멕시코랑 페루에도 광산 있습니다. 세계 2위, 3위 생산국이에요. 근데 물량이 달라요. 둘 합쳐도 중국 절반밖에 안 됩니다. 중국 빠진 구멍 메우엔 턱없이 부족해요. 호주에서 가져오면 되지 않냐? 재련소가 없어요. 원석 해봤자 가공을 못하니까 결국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 중국이 문 닫았습니다. 막 다른 길이에요. 태양광 산업 발목 잡히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차질 생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없으면 못 만들어요. 글로벌 공급 쇼크. 이건 올지 안 올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터지냐, 얼마나 크게 터지냐, 이것뿐입니다. 한국 기업들 생각해보세요. 삼성, LG, SK 다 은입니다.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배터리에도 들어가요. 태양광 패널에도 필수입니다. 중국 의존도 높은데 파이프라인 막히면 직격탄 맞아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기업팀들은 확보하려고 전화기 붙들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 회사들 이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반도체, 배터리, 한국 경제의 양대축입니다.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두 산업이 책임지고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 한국 경제가 전체가 흔들립니다. 근데 이 반도체랑 배터리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은입니다. 전극 만들 때 들어가고 접합 부분에도 들어가요. 없으면 제품 자체를 못 만듭니다. 그 은을 어디서 가져왔냐? 중국이에요. 중국산은 가공품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싸고 빠르게 공급해줬으니까 거기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중국의 수출 통제는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겁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배터리 생산 라인 직격으로 노린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반도체 동맹에 참여했거든요. 한국이 칩사라는 미국 주도 반도체 동맹에 들어갔거든요. 미국, 일본, 대만이랑 손잡고 중국 따돌리는 거예요. 중국이 좋게 볼 리가 없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 제품 가격도 올라야 합니다. 근데 올리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대만 TSMC랑 일본 업체들이랑 가격 경쟁하는데 우리만 비싸지면 주문이 빠집니다. 안 올리면 마진이 깎여요. 어느 쪽이든 손해입니다. 이미 중소기업들은 난리 났어요. 국내 부품사들 애은 못 구해서 납기 지원 터지고 있습니다. 대기업한테 부품 대주는 데들이에요. 여기가 밀리면 대기업 라인도 멈춥니다.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원자재 갖고 싸우고 있어요. 서로 수출 막고 관세 때리고 난리예요. 그 사이에 낀 게 한국이에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한국 투자자들 밤새 미국 시장만 쳐다봅니다. 나스닥 올랐나 다우 떨어졌나? SP 어떻게 됐나? 이것만 봐요. 근데 이게 정답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중국 상하이 시장이요. 시차가 1시간밖에 안 나요. 한국이랑 거의 같은 시간대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 상하이 시장이은 가격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줘요. 선행 지표입니다. 지금 상하이에서 은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세요? 미국보다 10% 이상 비쌉니다. 같은 은인데 중국에서 사면 10% 더 내야 해요. 온스당 30달러짜리가 중국 가면 33달러라는 뜻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중국 내 수요가 그만큼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더 내서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넘쳐나니까 가격이 뛰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2010년대 금값 랠리 때도 중국 시장이 먼저 올랐습니다. 미국이랑 한국은 뒤따라갔어요. 2020년 원자재 슈퍼사이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하이가 먼저 움직이고 런던이 따라가고 뉴욕이 따라갔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중국이 기침하면 세계가 감기 걸리는 구조예요. 그런데 한국 투자자들은 맨날 뉴욕만 봐요. 이미 다 반영된 가격을 보면서 왜 올랐지, 왜 떨어졌지 하는 거예요. 답은 아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상하이장이 아침 10시에 열려요. 한국 시간으로요. 출근하면서 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거기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그날 밤 미국장이 어디로 갈지 감이 와요. 후행 지표 보면서 투자하지 말고 선행 지표를 챙기세요. 중국 시장이 답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데 안 보면 손해는 보인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 LM이라고 하죠. 전 세계 금속 거래의 중심지예요. 여기은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유럽 공장들이 생산 멈출 위기에 처했어요. 독일 자동차 공장, 프랑스 태양광 업체들 다 발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은이 없으면 부품 못 만들고 부품 못 만들면 완성품 못 찍어내거든요. 다급해진 런던이 어디로 갔냐면 중국입니다. 은 좀 빌려달라고요. 중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돈 빌려줄게. 대신이자 연 30%야. 은행에서의 정도이자 붙으면 난리 나죠. 그게 국가거래에서 붙은 겁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인데 그거 훌쩍 넘깁니다. 동네 대부 업체도 이 정도 안 받아요. 근데 런던이 어떻게 했냐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안 빌리면 공장 멈추고 빌리면 이자 폭탄인데 그래도 공장 멈추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공장 한번 세우면 재가동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거래처 다 잃어요. 그러니까 이자 30%라도 빌리는 겁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중국이 600톤 빌려주고 나서 자기네 참고 점검했습니다. 근데 점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별로 없네. 런던 빌려주고 나니까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충격받았어요.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더 이상 못 빌려준다. 우리 것도 부족하다. 문 닫는다. 이겁니다. 연 30% 이자 받으면서 빌려주던 중국이요. 이젠 아예 안 빌려줍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물건 자체가 없어요. 고리대금 업자도 미천이 떨어지면 영업 못합니다. 그 미천이 바닥난 거예요. 중국 정부가 은을 뭐로 지정했는지 아세요? 전략 물자입니다. 그냥 기금속이 아니에요. 무기, 식량, 에너지랑 같은 극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기 상황 오면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민간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제 구형 기업만 은을 취급할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요. 접근 불가입니다.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돈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 생각해 보세요. 예전엔 돈만 있으면은 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안 됩니다. 국영 기업 아니면 거래 자체가 안 돼요. 전쟁 났을 때 배급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쌀 한 대, 고기 반, 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 못 삽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줄 서야 해요. 지금 중국에서 은이 그 꼴이 됐습니다. 전시 배급제랑 다를 게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미래 때문입니다.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다 은이 들어가요. 이게 앞으로 50년 패권을 가를 산업이에요. 중국이 미국이랑 패권 경쟁하려면이 산업들에서 이겨야 해요. 근데 원자재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적한테 총알 넘겨주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빗장을 걸어 잠근 겁니다. 외국으로 유출되는 거 막겠다. 우리가 시장 통제하겠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시장에서 돈 주고 사면 됐습니다. 자유거래였어요. 이제는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중국 정부가 허락해야 살 수 있는데 그 허락이 안 나옵니다. 은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에서 권력이 허락해야 얻을 수 있는 물건으로 바뀐 거예요.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창고에 은이 5,000톤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공장 돌리고 수출하고 비축해도 남는 양이었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900톤입니다. 80% 넘게 증발했어요. 4,100톤이 어디로 갔냐고요? 중국이 다 썼습니다. 태양광 패널 찍어내느라 전기차 배터리 만드느라 반도체 공장 돌리느라 몽땅 소진했어요. 친환경이다. 미래 산업이다 하면서 정부가 밀어붙인 결과가 이겁니다. 보조금 퍼붓고 공장 세우고 생산량 늘리다 보니까 참고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남은 900톤도 이미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태양광 업체들이 선계약해 놨어요. 전기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치, 1년치 미리 계약해둔 물량이에요. 마트 가면 라면 진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부 결제 끝난 물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누나 보이는데 못 삽니다. 손대면 안 돼요. 이미 다 팔린 거예요. 중예액은 재고가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900톤 있다고 뉴스에 나와도 안심하면 안 돼요. 실제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5,000톤이라는 숫자 믿고 안심했던 전 세계 시장이 지금 경악하고 있어요. 바닥이 보이는데 메울 방법이 없거든요. 광산 새로 파려면 탐사부터 개발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재련소 지으려면 또 몇 년이에요. 환경 허가에 부지 확보에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수요는 매년 주 자릿수로 늘어납니다. 공급은 멈췄는데 수요는 폭발합니다.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은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본질은 전쟁이에요.
미국이랑 중국이 총 안 쏘고 벌이는 자원 패권 전쟁입니다. 미국이 먼저 시작했어요. 은을 핵심 광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한테 의존하는 거 줄이겠다고 공식 선언한 거예요. 우리 땅에서 캐고 우리가 가공하겠다. 중국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로 카운터 펀치 날렸어요. 그래, 그럼 우리도 안 판다. 수출 금지 너희들 알아서 구해봐라 이거예요. 반도 전쟁 기억하시죠?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막으니까 중국이 히토류랑 갈륨으로 맞받아쳤잖아요. 지금 똑같은 패턴이 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50년 경제를 좌우할 산업에 전부 들어가거든요. 반도체 없으면 컴퓨터 못 만들고 배터리 없으면 전기차 못 굴리고 태양광 없으면 친환경 에너지 전환 못 합니다. 이 세 개의 산업 공통점이 뭐냐? 전부 운이 필수예요. 여기서 이기는 나라가 다음 세대 패권을 잡습니다.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아요. 그래서 서로 안 놓으려는 겁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중동이 수출 막으니까 가격이 4배로 뛰었습니다. 2010년 히토류 분쟁 때도 중국이 일본 수출 막으니까 가격 폭등했어요. 강대국끼리 자원 갖고 싸우면 그 자원 가격은 무조건 오릅니다. 지금 미국이랑 중국 서로 물러설 생각 없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을 기미도 안 보이고 오히려 점점 더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은 가격은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뉴스에 나오는 은세요. 선물 가격이라고 해서 예약 가격이에요. 실제로 물건 받으려면 우돈 내야 합니다. 실제로 은을 손에 줄 수 있는 현물 가격이 아니에요. 이 둘이 원래는 비슷하게 움직여야 정상인데 지금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선물 가격이랑 현물 가격 차이가 15% 넘게 벌어졌어요. 뉴스에서 은이 온스당 30달러라고 나와도 실제로 은을 사려면 35달러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5달러가 그냥 프리미엄으로 붙어요. 돈 더 내도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물량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인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인기 있던 펀드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돈 받아서 실물은 사다가 보관해주는 펀드요. 은 직접 안 사도 은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수천억 굴리던데요. 이 펀드가 갑자기 신규 가입을 막았어요. 돈 가져와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받아봤자 사올 은이 없으니까요. 시장에 물건이 없어요. 아무리 돈 들고 뛰어다녀도 살 은이 없는 겁니다. 금융상품이 가입을 막는다는 건요. 자산이 물리적으로 고갈됐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요. 내 돈 돌려달라고 해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옵니다. 뱅크런이에요. 다들 돈 빼려고 몰려드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실물이 없으니까 현금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펀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은 ETF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실물문 사서 보관해주는 상품인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실물이 고갈되면요. 내 돈 넣어놨는데 못 찾는 상황 올 수 있어요. 종이로만 존재하는 은을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발 공급 쇼크 재고 80% 증발, 미중 자원 전쟁 모든 신호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은이 그냥 귀금속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략 물자로 바뀌었어요. 무기랑 같은 급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미국 시장만 바라보지 마세요. 매일 아침 10시 중국 상하이 시세 먼저 확인하세요. 거기서 답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은 안 보고 있으면 늦습니다. 진지하게 은을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예요. 단 ETF나 펀드 말고 실물 은입니다. 아까 말했죠. 실물 없으면 못 돌려주는 시대 오고 있어요. 은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를 인지하고 움직이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남겨주신 소중한 생각들은 다음 영상의 주제에 깊게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들은 모르는 원자재 시장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널리 확산되어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